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세자의 침소. 달빛 아래 한 여인이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 밤 또 그 꿈을 꾸었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는 여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지요. 이번엔 무엇을 보았는가? 전하께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시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예지몽 뒤에 15년 동안 감춰진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야담TV 175번째 이야기. 흉몽을 꾼 여종이 세자의 침소를 찾아간 이유. 궁궐 담장 밖 허름한 움막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재앙을 부르는 역기라 부르는 여종 월이었지요. 저 계집년 때문에 흉년이 들었어. 멀리 좀 가라. 재수 없단 말이야. 월이는 15년 전 어떤 일로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집안에서 쫓겨난 후 천민으로 떨어져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하지만 월이 자신도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릴 적부터 이상한 꿈을 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다치는 꿈, 불이 나는 꿈. 그리고 그 꿈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지요. 내가 경고해도 사람들은 날 믿지 않아. 그날 밤도 월이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 창백한 청년이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세자 저하? 세자는 청렴각이라는 작은 서고에 있었는데 세자 뒤편의 벽이 무너지며 날카로운 쇠창살이 그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안 돼. 바로 그때 월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무너진 벽 너머로 보이는 투구. 용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순간 월이의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 투구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월이는 그 의문을 품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자 저하가 위험에 처하신다.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믿든 말든 경고해야 한다고. 새벽 월이는 궁궐 정문 앞에 달려왔습니다. 청렴각에 가지 마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용맹 투구가 세자 저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수문장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병조판 서 한익중이 나타났는데 그는 월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 계집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인가? 15년 전 쫓아낸 그 계집애가 한익중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미친 계집 국정을 문란케 하는 역적이로다. 당장 잡아 옥에 가두어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세자 이강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병조판서 대감, 저 여인이 방금 무엇이라 했는가? 청렴각이라 했고 용맹투구라 했사옵니다.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렴각은 나와 대감만 아는 곳이오. 용맹투구는 대감께서 내게 선물하신 것. 그런데 저 여인은 어찌 그것을 아는가? 월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꿈을 꾸었사옵니다. 벽이 무너지고 쇠창살이 전하를 덮치는 꿈이었사옵니다. 제발 청렴각에 가지 마시옵소서. 세자는 한참을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청렴각을 확인해 보시오. 전하, 설마 이 천한 것의 말을 확인해 보라 하였소. 병사들이 청렴각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자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평소 앉던 자리 위에 벽이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벽 뒤편의 지지대가 절반 이상 잘려 있었는데 무거운 쇠창살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지요. 누군가 고의로. 세자가 평소처럼 그 자리에 앉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기에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 그대는 어찌 이것을 알았는가? 소녀는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옵니다. 그때 한익중이 끼어들었지요. 전하, 이것은 필시 누군가의 계략이옵니다. 이 여종을 앞세워 전하를 현혹시키려는. 대감, 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소? 저 여인을 옥에 가두되 해치지 마시오. 나는 더 알아봐야겠소.
세자는 월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월이도 고개를 들어 세자와 눈이 마주쳤지요. 세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내 몸이 요즘 더 약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누군가의 계획인가? 그날 밤 월이는 옥사에 갇혔습니다. 세자 저하를 구했어. 적어도 오늘 하루는. 달빛이 옥사의 창살 사이로 스며들자 월이는 다시 그 투구를 떠올렸습니다. 용맹투구. 왜 그게 이렇게 익숙하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투구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15년 전의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옥사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월이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때 철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호위무관 서준혁이요. 한 남자가 철창 너머로 월이를 내려다보았는데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무관이었지요. 세자 저하께서 그대를 지키라 명하셨소. 해칠 자가 없는지 살피라고. 월이는 놀랐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저를 지키라고? 그렇소. 전하께서는 그대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신 것이오. 한편 대전에서는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병조판서 한익중이 대신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지요. 전하, 그 여종은 필시 누군가의 첩자여옵니다. 청렴각의 위치를 어찌 알았겠사옵니까? 분명 궁궐 내부의 역적이 알려준 것이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찬여종이 어찌 그런 미의를 알겠사옵니까? 하오나, 그 여인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소.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오. 전하, 그것이 바로 계략이옵니다. 전하를 구한 척하여 신뢰를 얻고 궁중 깊숙이 침투하려는 것이옵니다. 세자는 병조판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저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지요. 대감은 왜 그렇게 저 여인을 두려워하시는 거요? 세자의 말에 한익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려워한다니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신은 오직 전하의 안위를. 알겠소. 물러가시오. 회의가 끝난 후 한익중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한익중의 아들 한상준이었습니다. 상준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저 여종 때문입니까? 그래, 저 계집이 어떻게 청렴각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하지만 괜찮다. 이미 다음 계획은 준비되어 있으니 아버지, 그럼 제가 정말 왕위에 입 조심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한익중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자는 이미 약해지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날 밤 월이는 옥사에서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약항아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세자 저하의 보약에 섞으시오. 병조판서 한익중의 목소리였습니다. 만금삼이라는 약재에 천독초를 섞어라.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남자가 보약 항아리에 무언가를 넣었는데 월이는 그 약재의 이름을 또렷이 들었지요. 만금삼, 만금삼. 그 순간 월이의 머리가 다시 아파오더니 순간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소녀가 큰 저택을 뛰어다니는 모습. 아버지, 아버지.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안 돼. 월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요. 이건 꿈이 아니라 기억? 월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미래를 보는 꿈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있었나?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독약을 드시게 된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서준혁이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대감, 큰일이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드실 보약에 독이 있사옵니다. 무슨 소리요? 만금삼이라는 약재, 그것에 천독초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만금삼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찌아오? 꿈에서, 아니, 제가 보았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의 참모가 몰래 섞는 것을. 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이라니. 그것이 사실요? 예, 제발 세자 저하를 구해주십시오.
서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월이를 믿기로 했지요. 알겠소. 내가 직접 전하께 아뢰겠소. 고맙습니다, 대감. 서준혁이 떠나려는데 월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대감, 한 가지 더. 무엇이오? 제 꿈이 정말 꿈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잊고 있던 기억은 아닐까요? 눈물을 흘리는 월이를 바라보며 서준혁은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꿈이든 기억이든 그대는 세자님을 구하고 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서준혁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월이의 경고가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궁궐 저편에서는 병조판서가 보약 항아리를 세자의 처소로 옮기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전하, 급히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여종월이가 전하께서 드실 보약에 독이 있다 하옵니다.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약에 독이라니? 예, 만금삼이라는 약재에 천독초가 섞여 있다 하옵니다. 세자는 즉시 어이를 불렀습니다. 어이, 내가 매일 마시는 보약을 검사하라. 특히 만금삼이라는 약재를 자세히 살펴보시오. 어이가 보약 항아리를 가져와 약재들을 하나씩 확인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어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말해보시오. 만금삼에서 천독초 성분이 검출되었사옵니다. 대전에 있던 모든 이가 경악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매일 마시던 보약 항아리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매일 독을 마시고 있었단 말인가? 그때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그뿐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맥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전하의 맥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또한 손톱과 혀의 색이 검푸른빛을 띠고 계시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독기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옵니다. 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신이 의서를 살펴보니 천독초를 10년 이상 소량씩 복용하면 이러한 맥상이 나타난다 하옵니다. 10년 이상이라. 그렇다면 내가 어릴 적부터 허약했던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를 15년 동안 죽여왔던 것이다. 세자는 당장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대전에서 모든 대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보약에서 독이 발견되었소. 누군가 나를 서서히 죽이려 했소. 대신들이 술렁거리자 병조판서 한익중이 당당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도 충격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역적짓을... 세자가 한익중을 바라보며 강한 어조로 말했지요. 보약을 관리하는 자는 누구요? 그것은 소신의 참모 김자수이옵니다. 한익중이 잠시 당황하더니 즉시 외쳤지요. 김자수를 당장 잡아오라! 잠시 후 한익중의 참모가 끌려왔습니다. 대감,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입 닥쳐라! 내 놈이 전하의 보약을 관리하지 않았더냐? 소인은 그저 대감의 명을 받들어.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독을 넣으라 했느냐? 전하, 소신이 이자를 잘못 믿었사옵니다. 이자를 당장 처형하여... 잠깐, 세자가 한익중을 막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처형하려 드시는구려. 전하! 그 참모를 옥에 가두어 천천히 신문하겠소. 세자의 한익중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월이는 옥사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봉인되었던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년 전 어린 월이는 10살 소녀였습니다. 아버지 서희명은 병조판서 한익중의 최측근 무관이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꿈속에서 어린 월이가 저택 뒤편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봄 광경, 한익중이 칼로 아버지의 목을 베고 있었습니다. 대감, 세자 저하는 무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가 임금에게 고변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조선의 약한 세자는 필요 없다!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때 한익중의 칼이 번쩍였고 월이의 아버지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아버지. 어린 월이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했지요. 그리고 월이가 깨어났을 때 그의 앞에는 한익중이 음흉한 미소를 머금고 월이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흉몽을 꾸어 아버지를 죽였다! 엽기에 씌인 것이다!
궁에서 쫓아내라. 서익명의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니 폐가시키고 이 계집애는 천민으로 낮추어 밖으로 쫓아내라. 월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양반과 딸에서 천민으로 떨어졌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지요. 그 충격으로 월이는 기억을 잃었고 그때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지요. 월이는 옥사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병조 판서였어. 억압된 과거가 꿈으로 되살아난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서준혁이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월이, 괜찮소? 월이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대감, 제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소? 15년 전, 제 아버지는 서익명이라는 무관이었습니다. 병조 판서의 최측근이었지요. 서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익명 대감이라. 나도 들어본 적이 있소. 갑자기 영모죄로 처형되었다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어요. 월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조 판서가 세자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임금께 고변하려 했어요. 그래서 병조 판서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역기라는 누명을 씌워 쫓아냈어요. 그 말이 사실요? 예.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병조 판서가 직접 아버지를 죽이는 걸. 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청렴각 사건도 도기학 사건도 모두 병조판서의 소행이라는 말이오? 예, 그러옵니다. 그는 15년 전부터 세자 저하를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서준혁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세자 저하께 이 사실을 아뢰겠소. 대감, 조심하세요. 병조 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인물입니다.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오. 서준혁이 떠나고 월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달빛이 옥사를 비추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세자가 모든 진실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의 허약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병조 판서가 15년 동안 독을 먹여왔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익중이 그런 짓을? 그뿐이 아니옵니다. 옥에 갇힌 여종 월이, 그 여인의 아버지는 서익명 대감이옵니다. 서익명이라고 했느냐? 15년 전 영모죄로 처형된 그 무관 말이냐? 예, 하오나 서익명 대감은 역적이 아니었사옵니다. 병조 판서의 역모를 막으려다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이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뇌의 참 목소리로 말했지요. 한익중, 내가 가장 믿었던 신하가. 아바마마, 하오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사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하옵니다. 그래, 한익중을 시험해 보아야겠구나. 당장 대신들을 불러들이거라. 잠시 후 임금이 조정에 선포했습니다. 세자의 성년례를 기념하여 왕실 수렵대회를 연다. 세자가 직접 말을 타고 사냥에 나서 무예를 보일 것이다. 대신들이 박수를 쳤고 그 순간 병조판서 한익중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전하, 소신이 수렵대회를 총괄하겠사옵니다. 그리하시오. 병조판서 대감만 믿겠소. 그날 밤 한익중은 자신의 저택에서 아들과 만났습니다. 아버지, 수렵대회라니 기회입니다. 한상준이 흥분하며 말하자 한익중이 음흉한 미소를 띠며 말했지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익중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냥터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자의 말 안장을 조작한다. 거북바위 근처를 지날 때 안장끈이 끊어지도록. 그리고 낙마하는 순간 숲속에서 독화살을 쏜다. 한익중이 탁자를 쳤습니다. 사냥터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정말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일 뿐인데. 상준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임금의 핏줄이기도 하다. 한상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25해 전 임금께서 세자 시절 한 궁녀와 관계를 맺어 아이가 생겼다. 그 아이가
바로 너다. 그럼 저는 임금의 서자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나 궁녀는 아이를 낳다 죽었고 나는 그때 그 아이 바로 너를 몰래 거두어 키웠다. 한익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자만 없어진다면 너는 임금의 유일한 아들이 된다. 내가 내 출생의 증거를 내놓으면 너는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왕의 아버지이자 조선의 실권자가 되는 것이지. 아들과 아버지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수렵대회 전날 밤, 월이는 옥사에서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기억이 아닌 진짜 예지였습니다. 푸른 숲속 세자가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북바위가 보인다. 바로 그때 쩍! 안장끈이 끊어지며 세자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전하! 호위무관들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지요. 휙! 숲속에서 화살이 세자를 향해 날아왔고 화살 촉에는 검은 독액이 묻어 있었지요. 화살이 정확히 세자의 목을 향했습니다. 안 돼. 월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또 위험에 처하신다. 월이는 서준혁을 급히 불렀습니다. 대감, 세자 저하께서 위험하시옵니다. 또 꿈을 꾸었소. 예, 수렵대회에서 말 안장이 끊어지고 독화살이 날아올 것이옵니다.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오? 거북바위 근처에서옵니다. 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북바위는 왕실 사냥터 깊숙한 곳. 어찌 그곳을 아오? 월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보았어요. 알겠소. 내가 전하께 직접 아뢰겠소. 서준혁은 당장 임금을 아련했는데 월이도 함께 대전으로 데려갔지요. 전하, 여종월이가 급히 아랠 말이 있다 하옵니다. 임금이 월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가 세자를 2번이나 구한 여종이로구나. 전하, 소녀는 다시 흉몽을 꾸었사옵니다. 세자님과 관련된 꿈이옵니다. 말해보거라. 수렵대회에서 세자 저하의 말 안장이 끊어질 것이옵니다. 거북바위 근처에서 그리고 낙마하시는 순간 독화살이 날아올 것이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북바위라. 그곳을 어찌 아느냐? 소녀도 모르겠사옵니다. 하오나 소녀가 15년 전 본 것이 있사옵니다. 병조판서 한익중이 소녀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그때 그가 말했사옵니다. 책에 파묻혀 사는 나약해 빠진 세자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월이의 말에 순간 대전에 정적이 흘렀고 임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예, 전하. 소녀는 제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사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지요. 알겠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노라. 서준여, 예, 전하. 수렵대회 당일 금군들을 거북바위 근처에 잠복시켜라. 세자를 보호하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명을 받들겠나이다. 임금이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충정을 잊지 않겠노라. 만약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대 아버지의 억울함도 함께 풀어주겠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수렵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조판서는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고 임금과 세자는 함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당일 새벽 임금은 혼자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익중, 내가 정말 역모를 꾸몄다는 거냐? 내가 가장 믿었던 신하였는데. 임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익중은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부터 함께했던 동지이자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였지요. 하지만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느니라. 임금은 눈물을 닦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조선을 위해, 그리고 세자를 위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렵대회 당일 왕실 사냥터에는 수많은 병사와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흰말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창백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전하, 조심하시옵소서. 서준혁이 말에 올라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거북바위 근처에서 일이 벌어질 것이오.
그때 병조판서 한익중이 다가왔습니다. 전하, 오늘 좋은 사냥이 되시길 바라옵니다. 고맙소, 대감. 그때 세자가 한익중을 똑바로 바라보자 한익중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요. 자, 출발하시지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렵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의 일행이 숲속 깊이 들어가고 있었지요. 잠사 뒤 멀리 거북바위가 보였습니다. 서준혁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금군들이 보이지 않게 사방에 잠복해 있었지요. 저기가 거북바위옵니다. 전하. 그렇군. 세자가 말을 천천히 몰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쩍! 안장끈이 끊어지며 세자가 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그때 서준혁이 재빨리 세자에게 달려갔는데 동시에 휙! 숲속에서 화살 한 발이 날아왔습니다. 세자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정확히 겨냥한 화살이었지요. 지금이다. 잡아라. 금군들이 일제히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잡혀 나왔고 서준혁이 자객의 옷을 뒤지자 세자 저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자객의 품에서 병조판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패찰이 나왔습니다. 세자가 그것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구나. 그날 저녁 대정전에 모든 대신이 소집되었습니다. 임금이 용상에 앉았고 세자가 그 옆에 섰습니다. 병조판서 한익중이 중앙에 끌려왔지요. 한익중, 내 죄를 알겠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억울하다고! 세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수렵대회에서 내 말 안장이 끊어졌소. 그리고 독화살이 날아왔소. 그 자객의 품에서 이것이 나왔소. 세자가 병조판서 가문의 패찰을 내보이자 대전에 모인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누군가 소신을 모함하려 한 것입니다. 입 닥치지 못할까? 증거가 하나뿐이 아니다. 임금이 손짓하자 옥에 갇혀 있던 참모 김자수가 끌려왔습니다. 이자를 신문한 결과 모든 것을 자백하였다. 세자의 보약에 독을 넣은 것도 청렴각의 쇠창사를 조작한 것도 모두 내 명을 받들어 한 일이라 하였다. 한익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오. 세자가 월이를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월이가 대전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인은 15년 전 서익명 대감의 딸이오. 서익명? 그때 영모죄로 처형된 당신의 최측근이었던 무사 말이오. 하지만 영모가 아니었소. 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익명 대감은 병조판서의 영모를 막으려다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이오. 이 여인이 직접 목격했소. 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제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병조판서가 직접 아버지의 목을 베는 것을 그리고 들었사옵니다. 세자는 필요 없다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한익중! 임금이 벼락같이 소리쳤고 한익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러다 크크크. 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서익명을 죽였다! 내가 15년 동안 세자에게 독을 먹였다! 한익중! 내가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소! 오히려 내가 정상이오! 한익중이 세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책만 좋아하는 나약한 세자가 왕이 되면 조선은 망한다! 강한 왕이 필요하다! 내 아들 같은! 그때 대신들이 여기저기서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당신 아들은 그저 병조판서의 자식일 뿐이 아니오? 그때 한익중이 대신들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지요. 내 아들은 임금의 서자다!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고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5해 전 전하께서 세자 시절 한 궁녀와 관계를 맺어 아이가 생겼소. 내가 그 아이를 몰래 거두어 키웠소. 저 나약해 빠진 세자만 없어진다면 내 아들이 유일한 왕자가 되는 것이오. 그리고 나는 조선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 것이오. 그때 세자가 한익중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대감,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대를 스승으로 믿었소. 아니, 스승이 아니었소. 아버지처럼 따랐소. 세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6살 때 처음 열병을 앓았을 때를 기억하시오? 그때 대감께서 밤새 내 곁을 지켜주셨지. 약을 다려주시고 내 이마를 닦아주셨소. 세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약이 독이었단 말이오? 그 손길이 나를 죽이려던 것이었소? 한익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0살 때 아바마마께서 화를 내셨을 때 대감께서 내 편을 들어주셨지. 전하는 훌륭한 왕이 되실 것이옵니다 라고 하셨소. 세자가 울먹였습니다. 그 말도 거짓이었소? 나를 안심시켜 더 많은 독을 먹이려던 것이었소? 15년 동안 세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대감께서 가져오신 보약을 마셨소. 전하의 건강을 위해라며 직접 따라주시지 않았소? 그때마다 나는 감사했소.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고마워했소. 세자가 한익중의 가슴팍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오. 허약한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한익중이 차갑게 말하자 세자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지요. 그대는 15년 동안 나를 죽이려 했소. 그런데도 나는 그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소. 세자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그대가 나를 진심으로 아낀다고 믿었으니까. 그것이 내 약점이다. 너무 선하고 약해. 조선에는 강한 왕이 필요하다. 한익중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세자가 눈물을 닦으며 또 똑바로 한익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세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조선에 필요한 것은 힘센 왕이 아니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요. 백성의 아픔을 아는 왕이요. 세자가 한익중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독을 마시며 살았소. 그래서 알았소. 아픈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세자가 임금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바마마, 한익중을 처벌하소서. 하오나,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자의 마음은 아직도 아프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임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경로를 꾀한 한익중과 그 일당을 모두 자명에 처한다. 또한 한익중의 아들도 영모에 가담한 죄로 처벌하노라. 전하! 전하! 한익중이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세자는 한익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요. 월이는 멀리서 세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저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버지, 이제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대전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얼마 뒤 한익중의 처형이 집행된 후 임금이 월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월이, 예, 전하. 내가 없었다면 세자는 죽었을 것이다. 3번이나 세자를 구해주었구나. 월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내 용기가 조선을 구했다. 임금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월이의 천민 신분을 해방한다. 양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뿐이 아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아버지 서익명 대감은 역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충신이었다. 이제 그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노라. 내 아버지는 이제 역사의 충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월이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며칠 후 월이는 궁궐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후 임금이 그녀에게 궁궐에 머물 수 있는 처소를 내려주었지요. 월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혁이었습니다. 대감, 이제 대감이라 부르지 말아주시오. 그냥 서준혁이라 불러주시오. 서준혁이 월이 곁에 섰습니다. 월이,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은 내게 누이가 있었소. 10년 전 누이도 그대처럼 이상한 것을 보았다 했소. 사람들은 누이를 역기씨였다 하며 결국 돌팔매질로 죽였소. 월이가 서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누이를 지키지 못했소. 그래서 그대를 처음 봤을 때 누이가 생각났소.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대를 진심으로 지키고 싶소. 월이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대감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잡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독이 완전히 빠져나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백성들은 그를 현명하고 자애로운 왕세자라 칭송했지요. 그리고 월이는 서준혁과 혼인하여 한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흉몽을 꾸지 않았지요. 과거의 기억과 화해했고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월이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서익명 대감의 묘비에는 이제 충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괜찮소? 예, 이제는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는 미래를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이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때 재앙을 부른다 여겨졌던 여종의 꿈은 결국 조선을 구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꿈이 과거의 기억이었든 미래를 보는 능력이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었지요.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진실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믿어주는 이가 있다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아니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